일본 근대사 이야기 18번째 이야기 장난꾸러기 소년에서 유신 상벌이 된 기도 다카요시 1편. 어릴 적 이름이 와다 고고로인 기도 다카요시는 1833년 6월 26일 조슈의 중심인 하기성 고우쿠마치 에도야 골목에 있는 어느 의원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와다 마사카게는 무봉 20석을 받는 의사였는데 아버지 덕분에 다른 집보다 여유있는 가정 형편에서 부모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순조롭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고로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란 활발하고 장난기가 넘치는 개구쟁이 소년이었습니다. 19세기 초반 일본은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린 고고로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고고로가 8살 때 아버지인 와다 마사카게와 함께 서양의학을 배웠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는 와다가에 머무는 동안 이웃의 늙은 사무라이의 병세를 돌봐주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고고로의 아버지에게 늙고 쇠약한 이웃 노인에게는 돌봐줄 후사도 없으니 잘 보살펴주라고 당부했는데 아버지는 그 충고를 듣고 아들 고고로를 그 집의 양자로 보냈습니다. 고고로를 양자로 들인 옆집 이웃가스라 구로베는 당시 녹봉 150석을 받는 사무라이였습니다. 고고로는 가스라가의 양자로 들어간 지 약 8년 후인 15살 무렵부터 정식으로 가스라 고고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똑똑하고 재치 있는 소년이었지만 장난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을 자주 골탕 먹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마에는 큰 흉터가 있는데 어린 시절 강의 배를 장난으로 전복시키려다 실수로 노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극성맞은 악동이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양부가 세상을 떠나자 고고로는 다시 생가로 돌아와 친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삶으로 돌아온 듯 했으나 집으로 돌아오던 해에 고고로는 이미 가스라 고고로라는 이름으로 녹봉 90석을 받는 사무라이 신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조슈 내부의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슈는 바다에 인접해 간토 지역의 해상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통의 요지였고 외국과 교류도 용이해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조슈가 일본의 개혁을 이끌어갈 진취적 인재를 많이 배출해 일본 근대사의 요람 역할을 해낸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개방적 여건을 갖춘 덕분이었습니다. 가스라 고고로는 6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요시다 쇼인의 문화에서 수업을 받으며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젊은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849년 가을에 요시다 쇼인을 알게 된 그는 요시다 쇼인이 아직 쇼카손 주쿠를 정식으로 맡기 전부터 이미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나중에 가스라 고고로는 조슈안의 공교육기관인 메이린칸에 입학하여 일본 문화를 배웠고 그의 인생을 바꾼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메이린칸에서 공부할 무렵 검술 수행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도장을 돌아다니며 검술 시합을 하던 사이토 신타로가 메이린칸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메이린칸 내에 있는 검술 도장에서도 시합을 했는데 조슈 관리들은 검술 실력에 감탄하여 조슈의 젊은이들을 선발해 에도로 검술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에도에 가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가스라 고고로는 이 유학생단에 신청했으나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들여서라도 유학을 가고 싶다며 관리를 설득한 끝에 결국 유학생단을 따라 에도로 떠나도 좋다는 조슈안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는 허가가 떨어지자 에도로 향해 신타로의 부친 사이토 야쿠로를 찾아가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라 고고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에도에서 생활하면서 세상 보는 눈을 키웠고 이때 경험은 그의 잠재된 재능을 일깨웠습니다. 그가 에도에서 사이토 야쿠로에게 검술을 배운 지 채 2년도 되기 전 이미 문화생 중에서도 손꼽히는 검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학 중 그는 검술 외의 다양한 학문을 접했는데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쿠로우네의 내양 사건을 계기로 바쿠우의 니라야마 다이칸 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 서양 병학과 포격술을 배웠습니다. 또 포대축조나 조선술 같은 기술을 비롯해 영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익힌 경험은 유신 상벌 중 하나인 기도 다카요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860년대는 보바쿠 세력과 바쿠우 세력 간의 내전으로 일본이 뒤숭숭하던 시기였는데 대립의 중심에 있었던
조슈의 내부 사정도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도 유학을 마치고 조슈로 돌아온 가스라 고고로는 바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요시다 쇼인에게 서구의 선진 군사학을 배운 경험과 에도 유학 중 쿠로온의 외항 사건의 교섭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어우러져 그는 자연스럽게 바쿠우에 반대하는 조망양이파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1862년에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조슈의 정책 노선을 조망양이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망양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 가스라 고고로는 1864년 6월에 함께 조망양이 운동을 도모할 조슈, 토사, 구마모토 출신의 무사들과 교토에 있는 이케다야라는 료칸에서 비밀회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에 대한 정보가 바쿠우 쪽에 흘러들어가 바쿠우의 신생구미 소속 무사들이 이케다야를 덮치는 바람에 수많은 유신 지사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스라 고고로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잘못 알고 지각을 하는 바람에 요행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케다야 사건 이후 가스라 고고로는 바쿠우에게 쫓기는 인물이 되어 한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일생의 인연인 이쿠마스를 만나 꽃피운 핑크빛 연애담은 오늘날에도 유명합니다. 1865년 다카스기 신사쿠가 쿠데타를 일으켜 조슈를 장악하면서 가스라 고고로도 다시 조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카스기 신사쿠 아래에 들어가 요직을 맡고 자신의 이름을 기도 다카요시로 개명했습니다. 그는 조슈의 힘만으로 바쿠우를 타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힘있는 요한과 동맹을 맺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사스마 무사인 사이고 가카모리와 은밀히 접촉해서 역사적인 사초 동맹의 기반을 닦아 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두 세력이 동맹을 맺으면서 도바쿠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도바쿠 운동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기도 다카요시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무력으로 바쿠우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 타도라는 방식이 조금 과격하긴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된 바쿠우와의 대립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새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갖춰졌고 기도 다카요시의 평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유신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왕정복고의 대우령이 발령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기도 다카요시는 개국 공신의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요직에 앉았습니다. 또한 그의 주도하에 5개조 서문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연이어 판적봉안, 회번치연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일본은 강력한 통일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19번째 이야기, 장난꾸러기 소년에서 유신 상거리된 기도 다카요시 2편으로 이어집니다.